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저녁 7시 지역 이슈의 생생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년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4,07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70만 102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14명, 한 주 전보다는 978명이 늘어 유행 감소세가 둔화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36명이 줄어든 543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 6종 시설의 방역 패스가 해제된 가운데 정부는 방역 패스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역 패스 예외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 또는 금지된 사람 등입니다. 다만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극심한 불안,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회복과 백신 중증 이상 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에 각각 최대 600만 원,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농아인 태권도 선수들만 대상으로 한 국제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회 참가 선수를 선발한 경위가 석연치 않습니다. 대회 개최 일정이 제대로 공지도 안 되고 당해연도 국가대표들은 출전도 못했습니다. 양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농아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2021년도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A 선수는 이 대회 출전 명단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경험해보고 싶은 대회인데 당해연도 국가대표이던 자신이 출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찾아와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근데 이번에 22년도에 제가 나간다 하더라고요. 21년도에 제가 이게 선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기회가 또 생겨서 열심히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되게 기획등에도 화가 나고 억울하죠. 협회는 국제대회가 있던 해인 2021년도 국가대표 대신 새로 선발된 2022년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내보낸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협회 내 전문체육위원회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 데플림픽을 대비한 선수들을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제 보냈던 거죠. 농아인협회에서 체육회랑 얘기하고 22년도에 그런 대회가 있으니 대비해서 대회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하지만 협회는 2022년도 국가대표 선수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른 지 석 달이 넘었는데도 선발 결과를 공고하고 장애인 체육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협회 측 설명과 달리 대회 참가자 중에는 21년도 국가대표도 한 명 있었는데 왜 이 선수는 예외적으로 포함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시도협회에 공문을 보내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협회 전문체육위원회가 어떤 기준과 과정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했는지 논의 절차는 적절했는지 따져본 뒤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양아람입니다. 앞서 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간병인 영케어러를 돕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시행한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시범 사업에 그쳤고 예산 문제로 계속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지원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국가 차원의 영케어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정진명 기자입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아버지를 굶겨 숨지게 한 영케어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부모나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들의 고충이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등 도움을 받을 복지제도가 있지만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제도를 이용하려면 의사소견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판정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수급자가 되더라도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의 경우 직계가족 중에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받기 어렵고 생계급여 30여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30만 원 수준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급성질환자만 이용할 수 있고 일반 병원보다 입원료가 비쌉니다. 일반 병동에 비해서 한 수가가 한 2배 정도 높아요. 입원료 수가가요. 그러다 보니 환자가 부담하는 돈도 한 조금 높죠. 통합병동에 입원하게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한 10,000원이나 15,000원 하루에 그게 조금 더 든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또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환자만 하루 4시간, 일주일에 5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케어러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요양병원이지만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요양원은 97% 분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무료라고 하더라도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저귀라든지 이런 거는 또 본인이 또 사서 또 넣어야 돼요. 결국 3대 비급여인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거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줘야 해결되는데 이를 충당하려면 매년 5,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20년 전부터 논란인 간병비 급여화 문제가 고령 사회인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이 간병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전 세계 어떤 보험이 병원에 돌봄 서비스 공급하지 않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가운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만 25세 미만 영케어러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부가 사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케어러 수를 집계한 통계도 없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법안을 내면서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들한테 꼭 해줘야 되는 필요한 지원이 뭔지를 파악을 하려면 실체 조사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영케어러 TF팀을 꾸리고 올 3월에 실태 조사를 계획한다고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TBS 정진명입니다. 서울시가 139만 1인 가구를 위한 4대 안심 대책을 내놨습니다. 5년간 5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생활 전반에 걸친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고 서울을 1인 가구 안심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1인 가구는 모두 139만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 중 약 35%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정책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완전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사실 돈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딱히 뭐 월세도 그렇고.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5조 5천억여 원을 투입해 1인 가구 4대 안심 정책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호 공약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취임 초 특별대책추진단을 꾸렸고 9개월 만에 종합대책이 나온 겁니다. 서울을 1인 가구 안심특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건강, 범죄, 고립, 주거 4대 분야 안심정책을 집중 추진합니다. 우선 공적 건강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할 때 시간당 5천 원을 내면 방문과 접수, 귀가를 돕는 동행 서비스 이용자를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범죄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1인 가구 주거 밀집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늦은 밤 순찰을 하는 안심마을 보안관을 확대하고 대학가와 원룸촌 주변에 CCTV 2,000여 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 습관도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만큼 최소 25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보장된 맞춤형 주택을 7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주택 모델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기존의 청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장년, 필요하면 노년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서 그런 주택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월세처럼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동행해 점검해주는 서비스도 올해 도입합니다. 서울시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두려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이 곧바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사진으로 픽한 오늘의 이슈 픽인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전 세계 유튜버 수입 1위를 차지한 지미 도널드슨의 모습입니다. 유튜브에선 미스터 비스트로 불리죠. 체험형 스턴트 동영상을 올리는 그는 현재 구독자 수가 8,820만 명. 지난해엔 5,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3억 원을 벌어들이며 포브스가 선정한 2021년 수익 1위 유튜버로 등극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수익을 가져다준 지미의 동영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I recreated every single set from Squid Game in real life. And whichever one of these 456 people survives the longest wins 456 grand. 바로 우리나라의 화제작 오징어 게임의 재현 영상이었습니다. 지난해 8만 명 규모의 실내 경기장을 대관해 직접 내부를 꾸몄고요. 세트장, 의상 제작 등 총 제작비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재현 영상은 지난 17일 기준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했는데요. 실제 오징어 게임이 펼쳐진 현장의 모습입니다.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운동장에 모인 456명의 참가자들. 술래 인형이 360도로 목을 돌리면 살짝이라도 움직인 참가자의 몸에서 원격 장치가 폭발합니다. 드라마에서 본 대로 열심히 침을 발라가며 달고나 뽑기를 하는 참가자들. 집념이 불타오르죠. 딱지를 치고 줄다리기와 징검다리를 지나 마지막 게임까지 살아남은 참가자는 총 6명.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는 게임은 의자 앉기 놀이였는데요. Exactly. That's why we're doing musical chairs instead because we're not Korean. 이 유튜브 오징어 게임 우승 상금은 약 5억 4천만 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상금 456억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우승의 기쁨은 드라마 속 감격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로 평가받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2의 모습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된 탄도미사일 방어용 대공미사일인 천궁2. 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정점 고도를 지나 표적을 향해 낙하할 때 약 15에서 40km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한데요. 지난 2020년 11월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됐는데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 발사에서 100%의 명중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똘똘한 천궁2가 수출 효자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수출이 결정됐는데 계약 금액은 무려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천궁2의 해외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한국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론 최대 규모라죠. 최대 속도 마하 5, 길이 4m, 무게 400kg으로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약 15억 원이라는 천궁2.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외 다른 나라와의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국산 미사일의 자존심을 세워준 천궁2. 더 높이, 더 멀리 뻗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픽앤픽이었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낮에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눈은 저녁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입니다. 눈은 주로 낮에 내리겠지만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눈이 쌓여 얼어붙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동안에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과정은 후보들의 치열한 정책 경쟁을 넘어 국민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분열과 대결로만 치닫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한 표 한 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정치권도 유권자도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